요즘 물을 기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12월인데 이제 수확을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릴까? 하루하루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밭을 바라보면 무의 잎은 노랗게 변해가고 머리 부분은 점점 파랗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괜히 수확을 늦췄다가 썩지는 않을까? 혹은 지금 뽑기엔 아직 이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겹쳐지곤 하죠. 사실 12월은 무에게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시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맛과 보관 기간이 달라지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식탁의 행복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가 더 클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일지를 단번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 속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랫동안 무를 길러온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과 함께 12월 무 관리의 작은 지혜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밭에서 묵묵히 자라고 있는 무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더 따뜻하게, 더 현명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12월의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괜히 더 클 거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도 있고 반대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성급히 뽑아버려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가 자라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햇빛, 온도, 그리고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따뜻한 흙. 그런데 12월이 되면 이 세 가지 조건 모두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햇살은 약해지며 흙 속까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이 때문에 무는 길이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도 옆으로 통통하게 살이 찌는 힘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라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 상주의 박종수 어르신 77세 이렇게 말합니다. 10월까진 무가 하루가 다르게 통통해지는데 11월 말부터는 기세가 꺾여 11월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그대로 멈춘다니까. 그 말처럼 이 시기에 들어서면 어떤 무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듯 보이고 어떤 무는 오히려 잎이 시들며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미 줄기가 얇은 무는 이제 더 이상 두꺼워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통통한 품종이더라도 지금 시점에 가늘게 남아있다면 그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는 처음에 잎이 풍성해야 햇빛을 잘 받아 뿌리까지 영양이 가는데 지금 잎이 작거나 적다면 이미 성장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의 성장이 정체되는 시점에서는 더 키울지 아니면 지금 수확할지를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조금이라도 더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자연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12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추위는 무의 성장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마지막으로 무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비닐 터널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의 성장과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도구죠. 비닐 터널은 말 그대로 밭 위에 아치형 구조를 세우고 얇은 비닐을 덮어 바람과 추위를 막는 구조입니다. 이 비닐 덮개 아래는 낮 동안 햇빛을 받아 온도가 유지되고 밤에는 외부보다 따뜻하게 보온되는 효과가 있어 무가 얼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오랫동안 무를 길러온 이재훈 어르신 79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울 첫바람에 무잎이 한꺼번에 상한 적이 있었지. 그 뒤로는 비닐을 꼭 덮어. 그러면 정말 다른 채소처럼 싱싱하게 자라죠. 실제로 비닐 터널을 쓰면 무의 잎이 노랗게 변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찬바람에 의한 손상도 방지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다행히 이 터널은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은 농자재 마트나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간편한 아치 프레임과 비닐이 잘 나와 있어서
혼자서도 만들 수 있고 둘이 하면 1시간도 걸리지 않죠.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습기입니다. 낮에 해가 비칠 때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습기가 차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오히려 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잠깐씩 열어서 바람을 넣어줘야 해요. 이렇게 간단한 환기만 해줘도 병충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또한 비닐이 날카로운 물건에 긁혀 찢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빨래 집게나 고정 장치를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약간의 정성과 손길을 더하면 12월에도 무는 조금 더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기적처럼 통통해지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그 조금 더가 우리에게는 충분한 만족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비닐 터널을 씌우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도 때로는 무의 윗부분이 파랗게 변하는 걸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이 흙 위로 조금씩 드러나면서 햇빛을 받기 시작하면 점점 푸르스름하게 물들기 시작하죠. 보기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먹을 때도 그 부분은 단단하고 질겨져서 식감이 떨어집니다. 노력해서 키운 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흙 덮기, 즉 무의 머리 부분에 흙을 살짝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크죠. 흙을 가볍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햇빛이 직접 닿는 걸 막아주고 하얗고 부드러운 부분이 더 넓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경북 김천의 박종수 어르신 77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의 목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2번에 나눠서 얇게 흙을 덮어줘. 한꺼번에 많이 덮으면 흙이 단단해져서 뿌리에 안 좋아. 이처럼 흙을 너무 두껍게 덮으면 오히려 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볍게 여러 번 나눠서 덮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흙을 고를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처럼 흙이 축축한 상태에서는 무의 얇은 껍질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마르고 부드러운 흙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수확 전 마지막 시점에도 한 번 더 흙을 살짝 덮어 하얀 부분을 늘리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수확했을 때 흙 아래 숨겨져 있던 하얀 부분이 더 길고 예쁘게 남아 김장용이나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하죠. 물론 이 작업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처럼 땅이 얼어있는 시간대에는 무리하게 손대면 오히려 무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햇살이 있는 한낮, 따뜻한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흙을 덮는 이 작은 정성이 무를 지키고 우리의 수고를 더 빛나게 해주는 순간이 되곤 합니다. 이처럼 무의 머리 부분을 보호해주는 작은 손길까지 더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할 것은 바로 언제 수확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수확 시점을 고르는 일입니다. 특히 12월처럼 추위가 깊어지고 변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시기엔 그 판단이 더욱 조심스러워지죠. 흙 위로 무의 머리 부분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잎이 얼마나 퍼져 있고 색이 어떤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의 목덜미가 굵고 형태가 단단히 자리 잡은 경우는 수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잎이 아래로 축 늘어지고 색이 연두에서 노란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자라기보다는 이미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의 정명자 할머니 76세는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한 번은 무가 조금 더 자랐으면 해서 기다렸는데 밤새 서리가 내려서 잎이 다 녹아버렸지 뭐야. 그제야 지금이 제때였구나 하고 알았지. 이렇게 직접 겪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꺼번에 전부 수확하지 않고 상태가 좋은 것부터 하나씩 수확해보는 것입니다. 충남 논산의 김영수 어르신 75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캐면 보관도 힘들고 다 못 먹으니까 매일 밭에 나가서 오늘은 이거다 하고 하나씩 고르는 재미도 있지. 이런 방식은 자연의 흐름에 맞춰가는 지혜이자 일상 속 여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확의 시기를 잘 판단해 무를 하나씩 뽑아 올렸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보관하느냐입니다.
정성껏 키운 물을 오랫동안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수확 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 며칠 만에 무가 마르거나 물러지는 경험을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잎을 바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무는 뽑힌 후에도 잎을 통해 수분을 계속 빼앗기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몸통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전북 정읍의 김영수 어르신 75세. 은 뽑자마자 잎부터 싹둑 잘라야 무가 오래가. 그게 기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물을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흙이 무의 표면을 보호해주고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죠. 보관 장소는 햇빛이 들지 않고 서늘한 곳이 적당하며 모래나 마른 흙을 함께 사용해 상자나 박스에 세워두면 몇 주간은 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 후에도 물을 잘 보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정성과 수고를 더 오래,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직접 길러낸 물을 하나씩 꺼내어 식탁에 올릴 때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채소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국 한 그릇, 조림 한 접시, 또는 깍두기 한 통 속에는 씨 뿌리고 싹 틔우고 추위 속에서 돌보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특히 그런 물을 가족들과 나눠 먹는다면 그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집니다. 손주가 이거 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 아내가 역시 직접 기른 무는 달라며 웃는 얼굴, 그런 순간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을 안겨줍니다. 경기도 수원의 최성호 어르신 7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는 사람 같아. 하루 이틀 본다고 몰라. 계속 바라보고 만져보고 말 걸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이야 라는 느낌이 와. 이 말은 단순히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마트에 가면 어떤 채소든 손쉽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이렇게 직접 기르고 수확하고 보관하는 일은 어쩌면 번거롭고 느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삶의 호흡을 되찾게 됩니다. 계절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하루의 기온에 귀 기울이고 흙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는 일상. 이것이 바로 자연과 이어진 삶 아닐까요? 물을 키우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안겨줄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먹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배우고 실패 속에서 기억하며 수확 속에서 위로받는 경험. 그것이 우리가 이 겨울 작은 텃밭에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올겨울 여러분의 무도 그렇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얼음 같은 날씨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꿋꿋이 땅 속에서 힘을 키워가는 무처럼 우리 마음도 따뜻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식탁을 하얗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겨울 여러분의 밭과 마음이 함께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